아, 사고 싶다. 진짜 사고 싶다. 격하게 사고. 삼시세끼 라면으로 때우지 뭐. 네, 안녕하세요. 드레이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CES 2023 에이수스 이벤트를 정리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에이수스 노트북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제품은 바로 에이수스 ROG 스트릭스 스카 18G834였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18인치 노트북은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렇게 실물을 들고 왔습니다. 감격스럽네요. ROG 스트릭스 최초로 18인치 노트북으로 출시가 되었고 이거 스펙 역시 최고 수준이거든요. 마치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뭐 이런 느낌이라서 스펙이 진짜 말도 안 될 만큼 좋은데요. 하이엔드 게이밍 랩탑 유저라면은 스펙표 확인해 보면서 분명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과 13세대 인텔 코어 i9을 조합한 에이수스 ROG 스트릭스 스카 18G834에 대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패키지에서 느껴지는 게임 노트북의 향기. 대부분을 종이로 마감했고 스크래치가 생기기 쉬운 본체와 어댑터만 비닐로 마감을 했는데요. 화살표 방향으로 누르면 노트북이 올라오면서 쉽게 꺼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예전 ROG 노트북 개봉하신 분들이라면 알 수가 있는 포인트죠. 그리고 노트북 아래쪽에는 힌지 쪽 부품인 아머캡도 보이고요. 330W를 지원하는 어댑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댑터가 어마무시하게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이즈는 작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서를 마지막으로 구성은 끝이었습니다. 디자인은 게이밍 노트북 그리고 ROG 느낌이 확 나죠. 일단 전부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상판엔 ROG 로고를 활용해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라인을 하나 넣었는데요. 요런 포인트들도 보이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열면 굉장히 특이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와 힌지 사이 공간이 반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내부가 살짝 비치거든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때 봤지만 힌지 부분에 교체가 가능한 아버캡이 있어요. 하나는 반투명이고 하나는 회색이라서 원하는 색으로 맞추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답게 상판 로고, 후면, 키보드, 전면부 어느 쪽에서나 RGB 라이팅을 볼 수가 있는데요. RGB 제어는 에이수스 전용 소프트웨어인 아모리 크리에이트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모리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요 정도만 제가 언급을 해보도록 하고요. 성능을 생각하면은 이 두께는 확실하게 있어야겠죠. G834 옆에다가 스위치를 놓아봤거든요. 스위치가 울트라북 정도 되는 두께인데 게이밍 노트북하고 비교하니 완전 납작해 보이죠. 이따가 제가 쿨링 솔루션을 보여드릴 테지만 이 정도 두께가 왜 나와야 하는지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3kg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노트북의 무게로만 보면은 무거운 건 확실하지만 17인치 바디 사이즈, 스펙을 생각한 쿨링 솔루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동급 노트북 중에서 가벼운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의 포지션을 생각을 하면은 3kg 어느 정도 수긍은 되더라고요. 포트는 우측에 타입A가 2개가 있고 좌측에 썬더볼트 4와 DP와 PD 충전이 지원되는 USB 3.2가 있습니다. HDMI도 하나가 보이고 램포트도 있고요. 오디오 단자도 보이죠. 구성이 엄청 화려하진 않습니다. 약간 욕심이라면은 썬더볼트 4를 2개를 다 붙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는 이 디스플레이를 얘기해 볼게요. 2023년에 들어서 에이수스 ROG 노트북에 디스플레이 인증 제도란 게 생겼습니다. 바로 네뷸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네뷸라 디스플레이 HDR인데요. 화면이 밝고 색역대가 좋고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디스플레이를 인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네뷸라 디스플레이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측정해봐도 sRGB 영역은 측정 한계치, P3 역시 100%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색역대 같은 경우는 웬만한 모니터보다 더 좋고요. 화면 밝기는 실측했을 때 최대 450니트 이 정도의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측정치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서 대략적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될 듯 하고요. 그리고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고 후면 배기구 간섭으로 인해 180도 힌지가 지원이 되진 않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 ROG 스트릭스 시리즈하고 비슷한 각도 같아요. 그리고 찐싱크, 기가 막히죠, 그죠? 무엇보다 IPS QHD 해상도에 240Hz 주사율을 지원을 하고 응답 속도가 3ms 수준이라서 그냥 게임을 위해 탄생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게임을 하는 모습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키보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고 꽤나 부드럽게 눌렸습니다. 트랙패드도 비슷해요. 조용하고 클릭했을 때 또각또각 하는 소리도 보통의 노트북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게임용이니까 살짝 시끄러워도 돼, 확실한 피드백이 있어야 돼, 요즘에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물론 청축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제외죠. 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지만 적축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꽤나 만족할 만한 키보드 피드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을 확인하기 전에 MUX 먹스 스위치라고 해서 외장 그래픽과 모니터 출력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GPU의 성능을 더 끌어올려준다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아모리 크리에이트에서 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것 말고도 각종 성능 제어 역시도 아모리 크리에이트에서 가능하죠. 벤치마크 테스트는 G834의 네이티브 해상도인 2560 x 1600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시대벤치 R23으로 인텔 코어 i9 13980HX를 확인해보면 솔직히 놀랐습니다. 벤치마크 툴 기준으로 구형이긴 하지만 하이엔드 데스크탑 CPU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데스크탑 CPU인 12세대 인텔 코어 i9 12900K보다도 싱글, 멀티 모두 훨씬 높은 성능이 측정되며 13세대 인텔 코어 i7 13700K와 같은 성능이 측정됩니다. 끝판왕 수준인 데스크탑 CPU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3D마크는 어땠을까요? 타임스파이를 통해 알아보면 데스크탑 그래픽카드인 지포스 RTX 4070 Ti와 비슷한 성능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정도의 성능을 게이밍 노트북에 넣었다는 게 참... 시대가 정말 빠르게 바뀌는구나. 괜히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제는 탄생의 이유이자 목적인 게임을 플레이해봤는데요. 좌측이 QHD 해상도, 우측이 풀 HD 해상도에서 테스트한 플레이 화면이에요. 그리고 선택 가능한 최고 옵션으로 두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풀옵션이죠. 사이버펑크 2077은 QHD 해상도에서 평균 80프레임을 넘었고 풀 HD 해상도에서는 평균 124프레임 정도 됐거든요. 그래픽 옵션이 굉장히 높은 걸 감안하면 프레임이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배틀그라운드도 풀옵션인데 굉장히 높은 프레임이 측정되더라고요. QHD에서도 전혀 부족함 없이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고요. 풀 HD는 뭐 전혀 문제 없네요. 최적화 문제도 있고 높은 사양으로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호그와트 레거시 역시도 학교안이긴 하지만 정말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QHD, 풀 HD 할 거 없이 프레임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오버워치2 역시도 풀옵션인 걸 감안하면 QHD 기준으로는 평균 200프레임이 살짝 넘고요. 풀 HD 기준은 평균이 대략 300프레임이 조금 못 미치는데요. 야, 빡게임 충분히 가능하고요.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도 QHD와 FHD의 평균 프레임은 180프레임 전후로 비슷한데 하위 1%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디아블로2 레저렉션도 풀옵션 QHD에서도 충분히 할만한 성능이 측정이 됩니다. 사실 할만한 성능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성능이라고 바꿔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러한 수준이더라고요. 많은 게임을 플레이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AAA 게임과 FPS가 중요한 게임들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능이 측정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트북이라고 말 안해주고 QHD, 풀옵션, FPS 정보만 알려준다면 고성능 데스크탑이라고 해도 믿을만한 수준입니다. 온도는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GPU의 온도는 74도, CPU의 온도는 유동적이지만 70도 중후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이버펑크의 경우는 CPU의 온도가 80도 초반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GPU의 전력은 175W, CPU의 전력은 50W 전후를 보여주지만 요거는 게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각 게임의 데이터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팬 모드를 터보로 넣으면 팬 소음이 상당합니다. 끝판왕 CPU, GPU를 활용했으니 팬 RPM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유저가 감수를 해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내부는 오래간만에 진짜 꽉 차있는 제품을 보는 것 같은데요. 진짜 어마무시할 정도로 쿨링 시스템이 꽉 차 있습니다. 일단 상단 좌우측으로 메인 팬이 2개가 들어가고요. 중앙 부근에 서브 팬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어서 총 3개의 팬으로 열을 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TX 4090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춰줄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히트파이프도 두꺼운 거, 얇은 거 적시적소에 활용하고 있고 풀사이즈 히트싱크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과 13세대 인텔 코어 i9이라는 이름값을 내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성능만큼 발열도 심하기 때문에 그 발열을 잡기 위해서는 쿨링 솔루션이 이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ROG 인텔리전트 쿨링 시스템을 통해서 온도 변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쿨링 시스템이 대응한다고 하더라고요. 펜 설정은 키보드 단축키로도 손쉽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노트북에는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용한 부품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SSD는 삼성전자 제품을 활용하고 있고 램은 SK 하이닉스 제품을 쓰고 있더라고요. 램과 저장 장치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배터리는 90Wc가 탑재가 됐는데 이 제품은 배터리를 써가면서 활용하는 그러한 제품은 아니죠. 그래도 용량은 큰 거 넣어둬서 꽤나 신경 썼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유튜브를 켜보고 소리를 들었을 때
뭔데 내 바로 앞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지? 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명 내부를 봤을 때는 여기 배터리 부근에 스피커가 있었는데 말이죠. 확인해보니 제가 힌지 쪽에 암호캡을 바꿨잖아요. 그 부근에 2개의 스피커가 더 있었더라고요. 그 덕분에 귀에 바로 꽂히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앞선 반응을 보인 거였는데요. 확실히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게임을 하면서도 제품의 사이즈나 스피커의 위치 덕분에 기존의 노트북들보다 좌우 구분이 조금 더 명확한 느낌도 들어서 이 스피커 시스템이 좋아진 거는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ROG 라인업은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제가 제피러스 G14라든지 스트릭스 같은 라인업은 직접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도 있죠. G834를 보니까 또 오래간만에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이라는 말도 안 되는 GPU, 인텔 코어 i9 13980HX라는 끝판왕 CPU, 온도를 잠재워줄 클릭 솔루션, 17인치 바디에 18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ROG 네뷸라 디스플레이 인증까지 500만원이 넘는 제품이지만 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판왕 노트북을 원하는 분들이 가격 제한이 없을 때 바로 지를 수 있는 최상단에 위치한 제품이니 말이죠. 배그나 오버워치2 같이 빡겜을 해야 하는 플레이를 버벅이지 않게 그 성능을 꾸준히 유지해주는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게이밍 노트북의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동체급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가벼운 무게이지만 3kg이라는 절대적인 무게도 무시할 수는 없을 테고요. 발열을 시키기 위해 팬이 돌면서 생기는 소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배터리 소모도 저전력 노트북보다는 빠르겠죠. 이러한 랩탑 플랫폼의 특성과 그 중에서도 게이밍 노트북의 포지션이라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지만 없잖아요. 끝판왕 노트북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는 ASUS ROG 스트릭스 스카 18 G834에 대한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생유! 아유, 이거 성능 보면 당연히 사고 싶죠. 오랜만에 갖고 싶은 게이밍 노트북이 생겼네요.